뭐야? 조레오가 있어. 방법이 있어. 나만 몰라고. 여기다 오른쪽. 배울 수 있네. 조금 더. 난 가운데로 놓을게. 내려야 돼. 위로 올려서. 가운데라면 찰 거라고. 나 앞으로 가운데로 놓자. 가운데로 막는다는 말은 되지 않는데. 오른쪽. 여기 있잖아. 내가 이거 막는데도 못 막는 없는데? 영어는 특히 이렇게 차면 절대 못 막혀. 배우서 있다. 뻔네. 봐봐. 너도 하라. 가운데로 찬다고 하고 다른 데로 차면 절대 못 먹지. 너도 하라고? 발견했다. 발견했다. 뭘 받아냈어? 하는 거야. 이 새끼는 혼자 왜 해? 얘너 불고 갔어. 내 소리야 이게. 막기 같은 거 안. 그걸 알아. 어디가? 너 깜짝아. 어디 찰까? 누구 지금 나야? 이건 다 하잖아. 이거는 최선을 써. 아니 빨리 꺼. 얘들아 차부터 나는 하나 합시다. 이번 시간에 다음식이 가능한가 하냐? 내가? 예. 내가? 이번 시간에 다음식이 가능한가? 내가? 내가? 다음 싶어. 방금 정확하게 들은 것 같은데 다음번에 다음식에 연산할 때 인수분해 할게라고 그치? 근데 어차피 책 갖고 왔는데 내가 2차 함수부터 하든 뭔부터 하든 뭔 상관이야. 너네 오늘 2차 함수가 나가야 그래도 야자 시간에 조금 처리를 하지. 2차 함수 수요일에 나오면 너네 좋대 진짜로. 얘들아 2차 함수가 별게 없긴 한데 사실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게 2차 함수기는 해. 근데 뭐 2차 함수 일단은 2차 함수 문제 많이 풀어보면은 매번 나오는 표현들이 있을 거고 매번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거니까 한 번들 계속 봐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조건들은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2차 함수에서 너희가 머릿속에서 계속 쥐고 있어야 되는 애가 누구냐면 대칭축이야. 알겠지? 아 이 조건이 대칭축을 얘기하진 않을까? 혹시 내가 대칭축을 찾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변태같이 그것만 찾아야 돼. 알겠지? 그게 이제 어쨌든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52번부터 봅시다. 그다음 2차 함수는 오늘 다 못 끝날 수도 있어. 근데 그냥 내가 최대한 한번 해볼게. 최대한 한번 해보고 다 못 끝내는 건 뭐 어떻게? 일단 너네 숙제 때리고 수요일에 조금 일찍 왔을 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영이라고 수영. 아 수요일은 또 이제 다음식의 연산이라 가벼워. 다음식의 연산이라 너네 그냥 다 숙제 때려도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최대한 좀 이렇게 하는 만큼만 해보고 너희 지쳤다 싶으면 좀 쉬었다가 하고 뭐 그러면 되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조건 하나하나를 각각 두 가지로 보는 거야. 그냥 fx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두고 대입을 하는데 쓰는 용도인지 아니면 뭔가 이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한번 결정을 해보자고. 이게 대입하는 용도일까 해석이 먼저일까? 해석. 그렇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대칭축이 x는 2다. 여기까지 해석을 했어. 그다음 f-1 더하기 절대값 f4 얘가 0이다. 얘도 일단은 케이스를 나누는 게 먼저지.
여기가 그냥 F4로 나오냐? F4가 0보다 클 때, F4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F4로 나오지. 얘들아, 이 첫 번째 케이스가 맞아, 두 번째 케이스가 맞아, 둘 다 해봐야 돼. 첫 번째. 첫 번째 케이스야. 왜 첫 번째 케이스가 맞아? 두 번째 케이스는 왜 안 돼? 시험이 다 그래, F-1 빼기 F4가 0이 되면 이거랑 대칭축이 달라져서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써보면 결국 이거잖아. F-1 더하기 F4는 0. 얘는 해석이야, 대입이야? 이렇게 생겼으면 함수값이 같으면은 우리가 대칭축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 근데 어떤 특정한 함수값을 더했을 때 0이 나오는데 얘는 해석일까 대입일까? 얘는 대입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까지 써놓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걸 결정을 식을 작성을 한번 해보자고. fx를 뭐라고 쓸 수 있어? a x-2의 제곱 더하기 q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첫 번째로 대입할 수 있는 식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9a 더하기 q 이렇게 될 거고 4 대입하면 4a 더하기 q 이렇게 되겠지? 요 값이 0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조건 하나가 더 있나?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래.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9인데 우리 fx가 최고차익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fx의 최고차익에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둘 다 해봐야 되지. 그래서 그럼 여기가 2고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면 어떻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5. 여기가 2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5.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여기서 F4가 음수래. 그럼 F-1의 값이 커? F4의 값이 커? 얘들아? F4가 음수야. 그럼 F-1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야 그러면 너희가 판단한 게 왼쪽 그래프일까 오른쪽 그래프일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은 양수가 나와야 되고 4에서의 값은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4에서의 값이 더 작아야 되지. 왼쪽. 그렇지? 내가 뭐라고 했니? 너 뭐라고 했니 방금? 네? F-1을 그렇게 하도록 깜짝이야. 그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다 얘기를 한 거지? 깜짝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5니까 얘가 맞다고? 그러네. 그래서 A 값이 0보다 크다 하고 문제에서 얘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니까 fx의 최소값은 어디야? 야 근데 분석 좀 이상한데? F4가 양수네. 내가 미친놈이네. 이게 뭐했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네. 그럼 얘가 아니라 뭐야? 오른쪽. 그렇지. A가 음수일 때 큰일 날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싱거웠던 게 아니거든? 근데 깜짝 놀랐네. 그럼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갖지?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9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9니까 이것도 어디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AQ 식이 하나가 더 나오겠지? 그래서 그냥 그거 두개 열림만 하면 돼. 됐어?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대칭축을 찾을 수 있으면 대칭축을 열심히 찾고 뭐 대칭축이 안 찾아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칭축을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뭐 케이스 분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얘를 대입할지 아니면 해석할지 결정을 하다가 너무 오래 걸려. 그럼 그냥 바로 뭐 해도 돼? 그냥 냅다 대입해도 크게 상관은 없더라. 그렇게 판단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53번. 얘들아 봐봐. 범위가 K부터 K 플러스 2까지야. 범위가 K부터 K 플러스 2까지야. 그럼 그 다음에 확인해봐야 될 게 여기에 K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지? K가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이거 기억나니? 그래서 이제 얘를 뭐라고 쓰고 F K라고 쓰고 이쪽에 있는 건 F K 플러스 2 이렇게 쓰지?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래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래. 그럼 사실 차를 진짜 구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대략 비교만 해도 될 거야. 이거 내가 무슨 그래프 그린 거야? 이거 내가 무슨 그래프 그린 거야? 최소값 그래프 그린 거지. MK 됐어? 그럼 최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최대값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지 M,
뭐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GK라고 할 때 함수 G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뭐 G3의 값이 스몰 a고 너희 잘 봐봐. 여기가 y는 몇이게? y는 몇이야? y는 0이지? 됐어? 그 다음 이제 여기가 y는 몇인지를 찾아야 되거든? 그럼 이제 너희 잘 봐봐. 여기는 꼭지점이 얼마야? 여기는 꼭지점이 b, 여기는 b-2지. b-2지. 여기는 뭐가 돼? b-1이 되겠지. 여기다 b-1을 대입해봐. 여기는 y는 몇이야? A. y는 a. 야, 그럼 너희 지금 요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라면 모든 지점에서 주황색의 y값에서 하늘색의 y값을 빼야 되지. 야, 그럼 정확하게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의 차이가 정확하게 얼마야? A. a지. 야, 그럼 다른 지점에 또 a가 나올 때가 있어? 있어? 찾아봐. 없지. 그럼 요 값이 그냥 얼마라는 거야? 3. 따라서 b가 4다. 이렇게 구해놓고 시작을 하자고. 됐어? 그럼 b가 4다가 나왔으면 이제 저 g2 더하기 g6은 32다는 얘들아 g2는 봐봐. g2는 어디서 구해야 돼? 여기가 3이니까 g2는 여기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됐어? g2는 여기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 다음 g6은 여기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봐봐. g2는 구할 때 그냥 g2의 값은 뭐 구하면 되는 거야? 라지 m 2 마이너스 스몰 m 2 이렇게 구하면 되고 g6의 값은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 m 6에서 라지 m 스몰 m 2를 구하면 되지. 그럼 이거 구할 때도 저희가 라지 m 2는 요 함수에다 대입하면 되지. 그러니까 요 함수는 뭔데? fk 플러스 2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뭐라는 거야? f 4라는 얘기지? 됐어? 그럼 스몰 m2는 몇이야 그냥? 몇이야? 야, 근데 왜 2가 여기 있냐? 3이 여기 있는데? 아 근데 크게 상관없구나. 어차피 여기니까. 그럼 스몰 m2는 몇이야? 0이지? 이건 어차피 0이지? 됐어? 그 다음 스몰 라지 m6은? 라지 m6은 또 어떤 함수 위에 있어? 요 함수 위에 있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f 몇인 거야? 8인 거지? 됐어? 얘 또 왜 2야? 그다음 스몰 m6은 6은 어디쯤 있겠어? 여기가 지금 4니까 6은 여기쯤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f 몇이야? 뭐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문제를 너희가 보다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려서 쓰는 문제가 있고 안 쓰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좀.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쓰는 문제라고 내가 못을 박은 거야. 왜? 너희가 fx를 살펴봤을 때 k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안 되어 있다고?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냥 이 상황을 써도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오늘 이것 좀 많이 쓸 수도 있어. 이것저것 풀면서. 근데 어차피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 있으니까. 나 55번. 얘 봐봐. 얘들아.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는데 또 여기 조건 가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지금? fp는 fq.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축이 그래 x는 2분의 p 플러스 q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건 나가 되게 어려워 보여. 어려워만 보여 그냥. 여기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얘들아 얘는 뭐야 fn은? 요값 대입한 거고 fn 더하기 3은 함수에다 요값 대입한 거지.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 이게 되지 않도록이라는 건 얘네 n에는 n 더하기 3 안에 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정신 차려. 얘들아 fn 곱하기 fn 더하기 3이 얘네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 되지 않도록 이라는 건 n부터 n 더하기 3 안에 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치 축. 꼭지점이 반드시 꼭지점이 x좌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돼 너네가. 됐어? 근데 그리고 나서 같지 않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은 4, 5, 6이다 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n에다 4 대입해. 그럼 다음부터 어디까지야? 7까지. 그 다음 5 대입해. 5부터 어디까지야? 8까지. 6 대입하면 6부터 9까지지. 요 세 구간 안에 모두 다 뭐가 포함을 하고 있다고? 축을 포함을 하고 있다고. 그럼 축이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으려면 축이 어디부터 어디 사이여야 될까? 6에서 7. 그래 6에서 7. 그러니까 물론 이제 4에서 9일 수도 있지. 4에서 9는 너무 멀리 잡았고 일단 요 정도 이렇게 최대한 줄여놓는 게 낫지. 4에서 9가 틀리지는 않지.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줄여놓으면 여기다 등호는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건 여기 끝값이 축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끝값이 축일 때는 fn 더하기 fn 더하기 3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축을 빼버린 거야. 그럼 p 더하기 q의 범위가 어떻게 돼? 12에서 14 사이. 그럼 p 더하기 q가 얼마야? 13이다.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있는 거고. 그럼 그때 p 더하기 q가 13이라는 거는 얘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래.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fx를 어떻게 작성하면 돼? x-2분의 13의 제곱 더하기 뭐시기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데 마침 최소값이 얼마래? 1이래. 그럼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냥 f8값 구해주면 끝. 됐어?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축이 안 중요한 문제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해석이 이제 축으로 되지는 않을까?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축을 찾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만 잘 고민을 해주면 돼. 56번도 마찬가지일 거야. 2차 함수 fx 얘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5야. 이렇게 나와 있고 뭐 a랑 b가 음의 점수래. 몇 가지만 읽어도 축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축에 대한 정보가 뭐가 나와 있어? 그래 축의 구. 축이 어디 있다라는 거야? 왼쪽. 축이 왼쪽에 있고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지. 왜? y절편이 5인 것도 확실하니까.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상황에서 x의 범위가 1에서 2 사이라는데 x의 범위가 1에서 2 사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뭐 대충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해도 되지? 됐어? 그러니까 어떠한 구간 안에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구간 안에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언제야? 여기서 최대겠지.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난다? 1,3을 지난다. 그럼 이제 뭐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대입밖에 더 있어? 그럼 대입해보면 뭐가 돼? a 더하기 b 더하기 5가 3이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럼 a랑 b랑 음의 점수라는데? 그래 끝. 나 57번. 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구간 2에서 10 사이에서는 fx의 최소값이 0이래. 그리고 구간을 2에서 6 사이로도 한번 줄 거고 6에서 10 사이로도 한번 줄 텐데 여기서의 최대값과 여기서의 최소값이 같대. 그럼 이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돼. 이건 내가 x축을 그릴 거고 여기에 2, 여기에 6, 여기에 10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럼 2에서 6 사이에서의 최대값과 그 다음에 6에서 10 사이에서의 최소값이 같으려면 이 구간에서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일단은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겨야 돼?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꼭지점이 여기쯤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의 값이랑 여기서의 값을 비교해봤을 때 어디가 더 커야 돼? 6에서의 값이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럼 꼭지점이 일단 누구보다는 커야 돼? 2보다는 커야 되는데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4. 이렇게 판단하면 끝. 그러고 나서 그냥 하시면 돼. 나 58번. 58번 작년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틀렸던 문제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 조금만 해봐. 그치, 구간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범위를 좀 나눠봐야 되겠지. A의 범위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또 A에 무슨 조건 붙어 있어? A랑 B에? 자연 조건 붙어 있어. 뭐 해야 될 것 같아? 개혁 넣어봐요. 저게 정답이야? 넣어봐요. 넣으면 답이 나와? 얘들아 얘기했잖아. 저번 시간에도 수능장에서 요구하는 건 그런 거라고. 너희한테 자연수권을 줬어. 그럼 차근차근 넣어서 규칙을 발견해봐도 괜찮다고. 또는 그런 용기를 가진 애들한테는 답을 빨리 얻을 수 있게끔 해줘. 오케이?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용기는 얘가 지금 구간 길이가 한 4 정도거든? 구간 길이가 4 정도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그러니까 구간 길이가 4잖아. 근데 여기 이제 36이라는 숫자가 있잖아. 36은 뭐야? 6의 제곱이지. 그래 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여기가 4야. 내가 왜 4를 잡았어? 마이너스 2랑 거리가 얼만큼 되니까? 마이너스 2랑 정확하게 거리가 6이 되지. 그럼 얘랑 y값의 차이가 얼만큼 나? 36만큼 나지. 그럼 얘랑 y값의 차이가 얼만큼 나? 4만큼 나지. 그럼 라지 m값이랑 스몰 m값의 차이가 얼만큼 나? 32만큼 나지. 돼? 이미 라지 m값은 36이하고 스몰 m값은 5 이상이어서 얘네들의 차가 31보다 어때? 그치? 근데 32면 돼? 안 된다고. 그럼 벌써 a값은 몇부터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더 멀어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a값이 몇부터 안 되는 거야? 4부터 안 돼. 그럼 a가 몇만 대입하면 돼? 1, 2, 3. 끝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것까지 확인을 못했어도 너희가 a에다 1, 2, 3부터 대입을 해봐야 돼. 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 범위 나누면 풀리겠네가 아니라 범위 나누기 귀찮네. 자연수 조건이니까 그냥 대입해야지. 그 마인드가 맞아. 됐어? 근데 이거를 문제를 잘못 만들어. 잘못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이 만들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렇게 숫자 배치를 아름답게 해둔 건데 그런 걸 고려를 안 하고 문제를 만들면 좀 결론같이 만들어서 이제 A의 범위를 직접 나눠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그래봐야 A 값이 뭐 한 5, 6을 넘어가지는 못할 거야. 이미 5, 6 정도만 돼도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가지는 않을 거니까 개수가 조금 많아지더라도 겁먹지 말고 1부터 대입을 한번 해봐 이렇거든. 알겠지? 자연수 조건 나와 있으면 무작정 범위 나누지 말고 너희가 1부터 대입을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 그래서 그냥 노가다 하면 되는데 애들이 그 용기를 못 내서 많이 틀렸어. 그냥 60번. 얘들아, 이차 함수가 뭐 대략 이렇게 나와 있어. 이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0부터 3까지 구간을 잡았을 때도 0부터 5까지 구간을 잡았을 때도 최소값이 여전히 몇이야? 그치, 여전히 m이지.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봐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일단 꼭지점이 이 구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되지. 근데 꼭지점이 이 구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함수가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거나지. 그럼 구간이 여기서 열로 변했을 때 최소값이 변해 안 변해? 무조건 변하지. 그렇다는 건 이 구간 안에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라는 소리고 꼭지점이 존재한다라는 소리고 이게 그 꼭지점의 y좌표라는 얘기지. 됐어? 그럼 꼭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생각을 하면 얼마큼 차이나? 그러니까 y값이 4만큼 차이나니까 x값은 얼마큼 차이나? 2. 예? y값이 4만큼 차이나니까 x값은 2만큼 차이가 나지. 여기 구간 길이가 얼마야? 3. 그럼 무슨 소리야? 이 구간 안에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수는 없다는 소리야. 왜?
만약에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면 최소한 걔네들은 몇 차이가 나야 되니까 최소 9 차이는 나야 되는데 4밖에 차이가 안 난대. 그럼 무슨 소리야? 꼭지점은 어디 안에 있단 소리야? 0에서 3 사이 안에 있단 소리지. 0에서 3 사이 안에 있으면서 꼭지점이랑 최대값은 x값의 차이가 얼마큼 난단 소리야? 2. 됐어?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대략 얘기를 해보면 여기가 0 있고 여기가 3이 있고 여기가 5가 있어.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겠지. 여기도 이런 식으로 생긴 거겠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그래프가 최대값이 여기서 최대값을 갖거나 0에서 최대값을 갖거나 3에서 최대값을 갖거나 둘 중 하나 아니야? 그럼 만약에 0에서 최대값을 가지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야? 2. 여기서 최대값을 가지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야? 1.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 뭐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러면 끝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뭐 하면 돼? 꼭지점의 좌표가 2일 때 x-2의 제곱 더하기 q일 때 됐어? 그럼 원래 5 대입하면 몇이어야 돼? 함수값이? 원래 5 대입하면 함수값이 몇이어야 돼? 예? 아니 원래 5 대입하면 함수값이 몇이어야 돼? 일단 대입해봐. 근데 어차피 q가 m이잖아 이거. 어차피 q가 m이잖아. 원래는 9 플러스 m이어야 되는데 얘가 몇인 거야? 4m인 거지. 그럼 따라서 m값은 얼마야? 3 뭐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 x-는 꼭지점의 좌표가 1일 때 그럼 이때도 5 대입해봐. 16 더하기 m이지. 그럼 얘가 4m이 다음에 m값이 자연수가 나와? 나와? 아, m값 자연수 안 나오잖아. 3m이 16이니까 여기까지 3분의 16이잖아. 얘가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m값은 뭐 얘만 된다. 그렇게 방학 때도 얘기를 했었지. 방학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내가 2차 함수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는 꼭지점이 나왔을 때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인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까지 했었어? 기울기 얘기까지도 계속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네가 그거를 좀 빠딱빠딱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런 게 눈에 보일수록 문제가 빨리빨리 풀릴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61번 얘들아 61번 어떻게 해? 61번 어떻게 해? 문제 일단 읽어봐. 범위를 나눠. 그렇지. A 값이 1보다 작을 때 1에서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그렇게 세 개로 나누면 되지. 그럼 내가 한 가지 케이스만 한번 해줄게. 너희가 이거를 계속 잘 못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A 값이 1보다 작아. A 값이 1보다 작은 상황에서 최소값이 5래. 그럼 A 값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야? 꼭지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A가 이렇게 있으니까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쯤 이렇게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최소값이 5라는 건 몇 대입했을 때가 최소라는 거야? 1 대입했을 때가 최소니까 1-a의 제곱 더하기 5, 아이고 5래. b, 얘가 5다. 그러니까 이때는 b 대신에 뭘 쓸 수 있는 거야? 1-a의 제곱 뭐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a, 보통 이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묻거든? a 플러스 b는 뭐라고 해주면 돼? a 더하기 5-1-a의 제곱. a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고 a가 1보다 작을 때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지. 근데 사실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근무를 넣어줘도 괜찮아.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너희가 구간 나눠서 문제 잘 풀어주시면 되고, 이거랑 흡사한 문제가 저기 뒤에 103번이 있어. 얘들아 103번이랑 이거랑 문제 비교 한 번만 해봐. 도대체 뭐가 다른 건데? 그렇지, 숫자. 근데 봐봐, 하나는 22년에 나왔고 하나는 17년에 나왔어. 어차피 똑같은 거 또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만 조금씩 바꾸고 얘네 못 알아차리게 103번은 완전 제곱식으로 안 만들어 놨는데 61번은 완전 제곱식으로 또 만들어 놓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어차피 똑같은 게 또 반복이 될 거니까 너희가 보는 모의고사에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헛소리는 하지 않는 거야. 선생님 저희 모의고사는 어떻게 대비해요? 어떻게 대비해 얘들아? 모의고사 어떻게 대비해? 너희 지금 하고 있는 건 뭔데? 그치? 최선이야? 최선이야? 그래서 내신 대비랑 모의고사 대비랑 수학은 크게 다르지 않아. 수학은 크게 다르지 않도록 기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교육부라 그래야 되나? 거기서 잘 설계를 해놨어. 학교 선생님들한테 수능용으로 문제 내라고도 했고 뭐 그래서 너희가 모의고사 공부하면 내신 공부도 되고 뭐 모의고사 공부도 되고 하니까 모의고사 공부할 때 훨씬 더 열심히 해야지. 모의고사 문제집 공부할 때. 그 다음 61번 그만할게. 그 다음 62번 62번 조건 가는 뭐 x 절편이 주어져 있네. 조건 나는 무슨 얘기야? 모든 실수 fx에 대해서 fx가 f-2 이하래. 그치, x값이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렇게 되니까 대칭 축이 -2고 얘는 위로 올록이다. 거기까지 캐치를 할 수 있겠지? 됐어? 그 다음 그럼 f0이 0이야? f0이 0이야. 그 다음 얘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2고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4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1부터 1까지면은 -1부터 1까지면 다 뭐야? -1이 어딨어? -1이 여기 있고 1이 한 요쯤 있겠지. 그럼 최소값은 f1이야? 그것도 맞네. 까지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지? 그 다음 얘들아 디귿은 어떻게 할 거야? 디귿 보기 어떻게 해? 얘들아 디귿 보기 범위 아이고 그래 그래프 두 개 FP 플러스 P 왜? fx라는 식에 지금 p라는 미지수가 껴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최소값 그래프인가?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할 때 그럼 최소값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되지. 요거 그래프가 gp가 될 거고 얘는 어디서 최대야? 여기서 최대. 그럼 여기 y값이 얼마래? 1이래. 그럼 봐봐. 애초에 fp는 대칭축이 몇이었어? -2였고 얘가 -4니까 여기는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몇 컴마 몇을 지난다는 거야? -3,1을 지난다면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되지. 됐어? 그리고 나서 너네가 사실은 어떻게 해줘도 되냐면 지금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럼 이제 너희가 구간 길이를 얼마를 잡고 구간 길이를 2짜리를 잡고 구간을 직접 옮겨가면서 너희가 관찰해서 결론을 얻어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게 훨씬 낫겠지. 그다음 63번. fx가 완전히 주어졌어. 얘들아 어찌됐든 구간이 주어지고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 이거의 뭘 그리라는 거야? 그래프를 일단 그리라는 거지.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려? 그냥 그리면 되지 뭘. 얘들 봐봐 fx가 뭐래? x-3이래. 그럼 f 절대값 x-2는 어떻게 쓰면 돼? 절대값 x-2 -3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얘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함수가 어떻게 되고 x-5가 될 거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1 뭐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너네가 결론은 뭐야? x가 2 이상인 데서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x-3, x-5라는 2차 함수를 잘라서 그려주면 되는 거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x, -3, 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애를 잘라서 그려주면 되겠지. 됐어? 그렇게 하면 최대 최소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값이 나오면 일단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좀 해봐. fx가 고작 1차밖에 안 돼. 고작 1차밖에 안 되면 그냥 무식하게 뭐 해도 된다고. 대입해도 된다고. 너희 2차일 때도 무식하게 대입할 거잖아.
근데 1차 할 때는 그냥 진짜 무식하게 대입하고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그냥 범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안 풀릴 일 없으니까 너네가 그렇게 쭉 밀고 가줘요 그런 거. 그럼 뒤로 넘어가서 70번. 얘들아 근데 이차 함수 지금 집중해서 안 들으면은 혼자 못 풀어. 그리고 혼자 풀더라도 이상하게 풀면 아무 의미가 없어. 자, 어찌됐든 우리가 그전에는 꼭지점까지 지나는 직선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무언가를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얘는 아쉽게도 꼭지점은 안 지나.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직선 다 x절편을 지나면서 평행한 직선이지. 됐어?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해 줄 거냐면 그냥 계산하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냥 계산을 하는데 겁먹지 마. 그러니까 계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잘 봐봐. 얘들아 내가 그냥 임의로 계산을 할게. 요 문제 푸는 계산이 아니라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베타라고 둘 거야. 그리고 얘를 심지어 y는 초고차이 계수 a라고 두고 이렇게 둘 수 있지. 그럼 이 요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y는 m x-베타가 될 거고 얘는 y는 m x-알파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너희한테 요구하는 좌표가 여기랑 여기 아니겠어 당연히? 근데 여기 구하려면 너희 벌써부터 머리 아프지? 무슨 생각을 하니까? 저거 전개해서 연립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머리 아프지? 근데 그냥 연립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이 상황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너희가 2차 1차 연립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엔 더 두려워 안 해도 돼. 잘 봐봐. 어떤 상황인가? 절편을 지나는 직선들에 대해서 봐봐. 얘랑 연립해볼게. 얘랑 연립하면 두 개 같다라고 둘 거지.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뭐 하라고 얘기할까? x-알파 약분하라고. 아 선생님 약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얘는 돼. 왜? 내가 관심 있는 게 좌표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지. 그럼 여기는 이미 알파가 나와 있으니까 얘랑 얘 이렇게 약분을 해도 되지. 그래서 그럼 따라서 바로 x값 뭐라고 쓸 수 있어? a분의 m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이제 머리를 좀 굴려보면 여기 x좌표는 뭐게? a분의 m 플러스 알파야. 그거 내가 뭐 대단한 거 했어? 그냥 갖다라고 두고 약분한 거 했어? 몇 차 방정식으로 만든 것 뿐이야? 1차 방정식으로 만든 것 뿐이야. 됐어? 그럼 1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나면 너희가 계산하기가 조금 수월할 거다. 오케이? 근데 너희의 부담이 덜어졌으니까 이거 계산하는 거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미지수를 많이 뒀으니까 너희가 복잡하게 보이지. 여기는 심지어 한 점이 0이라고. x절편 중에 하나가 0이라고. 그럼 하나가 4라고 주어졌어. 그럼 더 쉽지. 됐어? 됐니?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있어. 얘들아 여기랑 여기의 차이가 얼마야? 네? 베타 마이너스 알파지? 뭔 소리야? 이거 베타랑 알파밖에 안 써있는데. 응? 아 이거 그냥 70번 문제를 쓴 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쓴 거라고. 임의로 써. 너 좋을 때. 얘들아 그럼 여기랑 여기의 차이 얼마야?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근데 아무짝에 쓸모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얘들아 절편 지나는 직선이랑 2차 함수랑 연립할 때는 그냥 뭐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약분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이거 정도는 계산을 합시다. 제발 요령 부리지 말고. 알겠지? 72번 하겠지? 얘들아 72번 같이 생긴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는 게 요리해? 그거 PAQ랑 PBQ 해가지고 이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보면 사실은 뭐야? PQ가 높이고 B의 x좌표랑 A의 y좌표가 밑변 길이가 되는 y좌표 x좌표가 그다음 74번. 그리고 74번 지금 잘 들어야 돼. 청수고에도 있는데 청수고에 있는 거 어마어마한 오타가 있어.
문제를 풀 수 없게끔 만드는 어마어마한 오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고 풀어주면 돼. 자, 여기도 기준이 이거야. 결국 점 A가 이 직선 위의 점인데 대칭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잡을지 오른쪽에 잡을지를 결정을 해야 돼. 오케이? 왼쪽에 잡을지 오른쪽에 잡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대래. 그럼 나는 여기를 잡고 시작을 할 거야 일단. 오케이? 여기를 잡고 시작을 했을 때 여기를 한 점 A 이렇게 잡을게.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점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2차 함수의 그래프랑 만나는 요지점의 좌표를 B라고 하지. 그 다음 점 B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다시 2차 함수와 만나는 요지점을 C라 하지. 그 다음에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과 점 C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요지점을 D라고 하지. 그럼 요사각형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래 라고 했을 때 점 A를 여기다 잡았잖아 일단은. 그럼 여기다 잡으면 직사각형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직사각형 사이즈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좀 줄지 않을까? 근데 나는 어떤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아니야. 얘들아 어찌됐든 이거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이쪽 사이즈가 더 커 보이니까 이걸로 해주면 돼. 근데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도 한번 잡고 여기도 한번 잡고 풀어주면 돼. 됐어? 그러니까 여기다 잡으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봐도 어디가 커 보여? 상대적으로 봐도 그치? 요 오른쪽에다 잡았을 때가 커 보이지? 그러니까 요 정도는 괜찮은데 혹시나 이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얘가 커질 수도 있잖아. 갑자기 여기 y값이 막 확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그러니까 여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위로 이렇게 확 올라간다든지 이러면은 좀 위험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나눠줘야 될 것 같고 그거 아니면은 이렇게 구하면 되지? 됐어? 너네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여기 좌표를 이렇게 두재. t, 마이너스 t 플러스 10 이렇게 두재. 그럼 여기는 뭐라고 둬야 돼?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1t 마이너스 10 이렇게 두면 되지? 그럼 여기에 x좌표는 어떻게 돼? y좌표는 안 둘 거야. 여기 x좌표는 어떻게 두면 돼? 2분의 11 빼기 그래 크게 얘기해 11-2t라고. 11-2t? 11-t. 왜? 얘네 둘 더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니까? 11. 어려워? 야 그럼 너네 가로 길이 나왔어 안 나왔어? 가로 길이 얼마야? 2t-11 세로 길이 얼마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0. 그러면 얘네 몇 배 하면 돼? 2배에서 그냥 최대값 계산을 해주면 되지. 됐어? 그럼 76번. 야 76번 내가 또 무슨 얘기 하려는 걸까? 오 그거 말고 그래 그거부터 하자. 얘들아 저 ACDB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삼각형에서 삼각형 빼고. 근데 이제 그 몹쓸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 A, B, C, D 4개의 점 있으니까 저기서 뭘 써? 신발끈. 죽여버린다 진짜 거기 걸리면 그거는. 얘들아 제발 정상적인 사고를 해. 그 이상한 거에 절여져 있지 말고. 신발끈 같은 것씩 몰라도 삶을 살아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삼각형 빼기 삼각형을 모르면 문제가 생겨. 제발. 얘들아 교육과정이 없는 거는 웬만하면 배제하고 공부를 하는 게 맞아.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면 무조건 배제. 신발끈이 언제 유리해? 없어 그런 거. 없어 얘들아. 없어. 아 물론 이제 신발끈 쓰면 5초짜리 계산을 한 4.5초 정도로 줄일 수 있어. 그럴 때 유용하지. 엄청 많아? 근데 이제 그걸 선택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1분 만에 푸는 걸 이제 혼자 10분 만에 풀게 될 거야. 신발끈에 절여져 있으면 웬만하면 쓰지 마 라고 얘기하고 나도 2학기 때 쓸 거야. 근데 1학기 때 쓰지 마. 2학기 때는 어쩔 수 없어. 근데 1학기 때는 쓰지 마. 2학기 때는 뭐 쓰면 유리한 상황이 있는데 적어도 1학기 때는 없어. 왜 없어?
평면 좌표 단원이 아니잖아. 그럼 평면 좌표 단원에서 왜 유리해? 좌표. 그거 증명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럼 써야지 뭐. 학교 시험에도 나왔다니까 작년에. 신발끈이요. 응. 학교 시험에 증명하세요가 나왔는데? 교과서에 있다니까? 교과서에 한 점이 0,0에 있을 때 증명이 있어. 증명하시고 교과서에 있어. 뭐 외적설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소리야? 저 새끼 외적은도 어디서 배웠어? 전반 선생님 말해줬는데. 외적? 니네 벡터도 안 해놓고 외적? 예, 뭐 그런 게 있대요. 벡터도 안 해놓고? 예. 넌 외적 써. 얘들아 그 넓이 공식 증명 어떻게 하게? 유리사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해. 외적 그런 거 안 써도 돼 얘들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하는 거야. 얘들아 기본에 충실해야 돼. 저런 거 다 필요 없어. 얘들아 저런 게 궁금하면은 무슨 과를 가면 되게? 공대 가면 돼. 수학과에서 저런 거 안 배워. 수학과에서는 그 남들의 업적을 필사하는 거 배워. 남들의 업적 필사하기 이런 거밖에 안 배워. 내가 생각하기 그런 거 안 해. 수학과 가지 마. 외적 벡터도 안 하고 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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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번영아, 삼각형 넓이 공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2분의 1 곱하기 평판 야, 그거만 알면 넓이 다 구할 수 있어? 네. 맞아. 저게 불리한 문제가 있을까? 없어. 단 한 문제도. 쓰잘데기 없는 것들 하지 마. 제발. 얘들아, 76번은 내가 너희 왜 시켰을까? 아니, 지금 왜 얘기를 할까?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저기 지금 y는 ax 보여?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제가 저 2차 함수의 두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뭐 하나만 지나도 되고 둘 다 지나도 되고 근데 얘는 운 좋게 뭐야? 둘 다 지나네? 그럼 이제 뭐 쓰는 거야? 얘들아 기울기가 a야. 기울기가 a인데 꼭지점을 지나. 그치? 야, 그러면은 저 c의 x좌표는 그러니까 d의 x좌표가 지금 a지. 그럼 c의 x좌표는 얼마야? a 빼기 1. a 빼기 1. 계산하지 말고 바로 알자고. 를 방학 때부터 연습시킨 거야. 그러니까 제발 얘들아 내가 뭐라고 하면서 연습시켰어. 2차 함수의 정이라고 하면서 연습시켰지. 어차피 그거 원본 문제 오늘 드디어 보게 될 거야.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근데 너무 많다. 넘겨도 끝이 없네. 152번에서 출발한 거야. 152번. 그래 얘들아 내가 2차 함수의 정의랍식을 뭐 얘기한 거야? 뭐 절편은 중요하지 않아. 절편은 중요하지 않고 이 꼭지점이 있어. 꼭지점을 지나는 한 직선이랑 얘랑 이렇게 만나. 얘랑 이렇게 만나. 근데 이제 얘가 y는 ax제곱이야. 그럼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꼭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l이면 여기 높이 차이는 얼마야? l 제곱에다가 a로 곱한 거라 그랬지.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al. 그러니까 얘가 지금 최고 차이 개수가 a고 직선의 기울기가 a니까 당연히 이 l 값은 얼마인 거야? 1. 근데 이제 왼쪽에 있으니까 a-1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보일 거고 익숙해지면 그냥 잘 찍을 거야. 너네가 뭐야 a 있고 a 있어? 그럼 1이겠네? 그냥 그런 게 바로 보일 거야. 그래서 77, 78. 얘들아 그래도 77 기억 조금 나지 않니? 나요. 그 저거 해서 못 썼어. 그래 닮은. 파이팅.
네, 79번. 이제 78번도 하는 거예요. 그 숙제로 시키긴 할 거. 안 어려워. 다 할 수 있을 거야 이거. 아니 그냥 한 문제까지 하면 되지. 얘들아 이것도 별거는 아니야. 지금 문제에서 여기 길이가 10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 여기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요만큼 길이를 내가 2a라고 잡을 거고 요만큼 길이를 2b라고 잡을 거고 여기가 원의 중심이야. 얘들아 그러면 어쨌든 요 원은 요 바깥 큰 원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해봐. 바깥 큰 원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우리가 보조선을 어떻게 그었어? 요 작은 원이 요 바깥 큰 원에 지금 접하는 상황이잖아. 그럼 그때 보조선을 어떻게 그었었니? 원의 중심이랑 접점이랑 이렇게 쭉 연결하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이랑 접점이랑 원의 중심 이렇게 연결하면 한 직선 위에 있다. 됐어? 그러면 이 현들은 뭐가 돼 당연히? 수직 이등분이 되겠지?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여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b라고 잡았어. 그럼 요만큼 길이가 얼마야? b가 되겠지? 그 다음 요만큼 길이는 얼마야? a. 여기까지 너희들 올 수 있어? 그럼 이제 봐봐.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아니야. 여기에 이제 원이 또 내접하고 있거든? 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원래 봐봐. 여기 10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여기 이렇게 자르면 여기 안에 내접원이 있다고 그러고 여기 접점 자르면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2a-r 더하기 2b-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따라서 r은 뭐라고 쓸 수 있어? r은 얘들아 중학도 이용하는 거야?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야? 다시 여기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어. 직각삼각형에 내접원이 이렇게 있어. 여기 접점 잡았어. 그럼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일 거 아니야? 그치? 내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두면 그럼 이제 여기 요만큼 길이가 뭐가 돼? 2a 빼기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돼? 2b 빼기 r.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잘리고 여기도 이렇게 잘리면 여기가 2a 빼기 r이고 여기가 2b 빼기 r일 거 아니야? 그거 두 개 더한 게 10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r 값은 a 더하기 b에 a 더하기 b 빼기 5가 나올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왼쪽 원의 반지름은 r1이라고 두고 오른쪽 원의 반지름은 r2라고 두면 여기서도 관계식 하나 얻어낼 수 있지.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반지름이 큰 원의 반지름이 5지. 그럼 5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 r1에다가 뭘 더해서? b. 그럼 또 이 5라는 게 뭐가 나오는 거야? 이 r2에다가 a를 더해서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일단 내가 식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r1제곱 더하기 r2제곱 더하기 r제곱 파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인 거지. 됐어? 그럼 얘네를 최대한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이런 걸 것 같아. 파이 떼고 여기 안쪽만 하면은 r1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2분의 5-b 전체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2분의 5-a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r은 a 더하기 b-5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그 다음 여기서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 요거 하나 또 써놓고 시작을 합시다. 괜찮지 이거는? 원래 4a제곱 더하기 4b제곱이 100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지? 오케이?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보자. 전개를 해보면 여기 이 부분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b 더하기 50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전개해보면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10 a 더하기 b 더하기 25 뭐 이런 식으로 되지. 됐어?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냥 몇으로 처리하면 돼? 25로 처리하면 이제 누가 계속 반복돼서 보이는 게 뭐야? a 더하기 b. 그럼 a 더하기 b를 t로 치환을 하면 이거 t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 그럼 그 2차식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야 그냥. 알겠지? 가 저만큼 길게 써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너 이거 혼자 다시 하라면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거 체크를 해두면 아 얘네가 맞아 A, B로 표현이 됐었지. 그렇게 해서 너희가 다시 한번 정리만 하면 돼. 오케이?
얘들아 102번 한 번만 봐봐. 얘들아 102번 첫째 줄 읽자마자 뭐 쓸 수 있어? 그치, a 값이 2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그 다음 조건 나 1고는 못 써야 돼? 조건 나 1고는 못 써야 돼? 그러니까 접하니까 는 cx 두고 그래 판별식 여기다가 써보면 되지. 그럼 는 cx라고 두면 x제곱 더하기 2-cx 마이너스 b-7의 제곱은요 얘 판별식 써봐. 그럼 여기까지 쓰고 나면 C값이 얼마고? B값은 2 나오지 그냥. 됐어? 그러니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봐봐. 너희가 해야 될 건 이거야. 간혹 가다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수학을 잘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존나 잘했어.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면 나는 끝까지 풀이가 다 보여서 그 풀이가 다 보여야만 시작을 해.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이거 맞아요?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돼. 일단은 이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그러니까 나조차도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가 안 보이는 문제들이 훨씬 많아. 고3은 아무리 문제를 많이 푼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풀이가 안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춰야 돼? 문제를 읽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하다 보면은 어이없게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수능 문제가 그래. 그리고 수능 문제는 너희가 문제 열심히 읽었어. 뭐 그랬더니 답이 나오네? 이런 허무한 경우들이 훨씬 많을 거야. 아 진짜로. 그래서 수능이 족밥이야. 수학은. 아니 자신감이 아니라 너네도 할 수 있어. 수능 수학만큼 솔직하고 착하고 쉬운 과목이 없어. 다른 과목들은 국어 그거 어떻게 다 맞냐. 수학은 다 맞출 수 있어 얘들아. 수학은 문제만 읽으면 답이 나와. 국어는 막 꼬여 있잖아. 수학은 그러지 않아. 너네 할 수 있어. 얘들아 103번 해야 될까? 103번 아까 했지. 근데 이게 너희가 마더텅 책을 보면 알겠지만 이 새끼들은 병신이야. 이 새끼들은 103번과 61번의 해설이 달라. 제정신이 아닌 거지. 너넨 그러면 안 돼. 그냥 일관되게 풀어주면 돼. 그냥 109번. 나올 수 있거든? 나올 수 있거든. 이거 어떻게 해?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 교점 구하고 잘 세. 맞지? 일단 111번 나온다니까? 나온다고. 109번 나온다고. 109번 같은 거 왜 나와? 시간 끌어야지. 너네 다른 문제 못 풀게 시간 끌어야지. 그래야 니들 점수가 안 나오지. 시간 끌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진짜로. 그리고 이걸 객관식으로 내면 애들이 찍어서 맞추겠지. 주관식으로 내야지. 그것도 단답형으로. 무슨 소리야? 풀지 마. 학교 시험 때 이거 왜 풀어? 딴 거 풀어. 얘 특히 이거 단답으로 나오잖아? 그 사람 새끼 아니야 진짜로. 단답으로 나오면 무조건 풀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제끼고 대충 이렇게 쓱 봤을 때 넓이랑 비슷해 보이는 거 답으로 찍어. 알았지?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그 면적? 잠깐만. 야, 씨 면적이랑 잘 안 맞는데? (88에) 64 당연히 6은 10.4지. 그럼 다 몇 번 찍어? 10. 이거 다 5번이야. 저거 면적이 10.4거든? 근데 88이 아 그 적분 공식 쓴 거지 6분의 까먹었네.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럼 안 맞는데?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했는데 아니구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한 것도 아니구나. 기다려봐. 다시 해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야. 그럼 4, 4, 16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16 더하기 4, 20, 루트 20. 루트 20은 대략 얼마야? 4점. 그럼 맞네. 그럼 4, 4, 4 하면 대충 60 몇 정도 되네. 60 몇 6으로 나누면 10점 얼마니까 뭐 대충 몇 점 맞아. 아니라 근데 이게 가라가 아니라 이론이 있어. 원래 저거 내부 점의 개수랑 넓이랑 거의 비슷해. 모양이 예쁘면 넓이랑 저기 내부 점의 개수랑 똑같아. 진짜로. 사실 이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론이 있을 거야. 왜냐면 내가 생각한 거는 보통 모일러 씨가 많이 해놨거든. 이런 거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많이 해놨을 거라. 얘들아 아무튼 이런 거 나오면 대충 찍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야 단답형이야. 너 계산을 했어. 한 14점 얼마가 나왔네? 10억. 그럼 14지. 14 찍어. 아 선생님 근데 답이 15던데요? 아쉬운 거지 뭐. 얘들아 이건 찍어. 쓰는 거 아니야. 그다음 111번은 그래프 잘 그리고 할 수 있지? 얘들아 근데 왜 끝이 안 나? 나는 이거 그 기본 거시기까지 하고 좀 쉴까 했는데 이거 왜 끝이 안 보이냐?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다 하는 거. 얘들아 좀만 쉬었다 합시다. 퇴근하는데. 야 말이 안 되는데? 왜? 어때서? 우리 얼마나 했어? 11조까지 있어. 그니까 이거 1시간에